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제가 일전에 강의를 도로에 대해서 쭉 했죠. 이렇게요. 도로 1편, 2편, 3편, 4편 총정리를 했는데 오늘 한번 응용 문제를 여러분들께 내어드려 볼게요. 정말로 이 문제를 맞히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도로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다 이해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도로 총정리 5편에서 최종이죠. 도로에 대해서는 실전 사례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아시는 분들은 또 의외로 간단하구나 라는 생각도 하실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보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좀 부제목을 달았는데, 아무튼 오늘 이 실전 사례 꼭 한번 보십시오. 한 6, 7가지가 얽혀있는 사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근래 좀 4월달 들어서 이제 좀 결심을 한 게 뭐냐면, 강의는 제가 이제 800 누차 이제 가끔씩 말씀드렸죠. 850강에서 900강 정도 사이에서만 이제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할 거예요. 무료로. 나머지는 이제 다 유료로 전환할 거거든요. 이제 그동안 이제 구독자도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쟤를 또 사랑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강의는 850강에서 900강까지만 제가 이제 하고 유튜브 강의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멤버십 형태로 다 운영할 거예요. 지금 이제 작업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판매도 역시 4월 동안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5월 달부터는 교재 판매 안 해요. 그리고 20분 한도 내에서만 판매를 할 겁니다. 이제 교재 판매는 4월 동안만 하는데 20분이 빨리 차면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그 다음에 이제 기본교재 블루오션 교재에서 옛날에는 188만 원이었는데 어차피 제가 이제 4월 달까지만 또는 20명까지만 교재 판매를 하기로 했으니 이제 158만 원에 마지막 할인 찬스를 하겠습니다. 뭐 나머지 내용은 제가 그동안 수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전 강의들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도로 총정리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럼 교재를 한번 볼게요. 이건 경매 물건이 아니라 최근에 제 지인께서 상담했던 물건이에요. 이제 얼마 안 됐어요. 한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이제 봐야 될 건 건축 허가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 그 다음에 도로에 말뚝을 박는 행위. 도로를 막았어요. 여기 도로를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이게 쭉 도로거든요. 이게요. 여기가 이렇게 쭉 도로인데 여기 이쪽도 이제 집이 있고 이쪽도 집이 있고, 도로에다 이제 땅이 소유자가 얼마 전에 바뀌어가지고 여기다 통행을 못하게 말뚝을 박았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사용 승낙서, 이제 이쪽에다가요 건축허가를 내는데 토지 사용 승낙서가 필요한지 그 부분하고, 신규 건축허가 가능한지. 여기는 지목이 답이에요. 지목은 답인데 건축물은 있죠. 이게 뭐예요? 건물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해서, 그죠? 준공검사를 안 받은 거예요. 준공검사를 안 받았으니까 당연히 건축물 대항도 없겠죠. 건축물 대항이 없으니까 당연히 징계도 없었고, 그죠? 그런 부분들 한번 짚어볼 거고, 그 다음에 도로의 너비, 그죠? 여기가 이제 사용 승낙을 받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건축허가를 냈던 부분인데, 그러면 도로의 너비,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보면 막다른 도로예요. 막다른 도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한 150m 정도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건축법에서 35m 이상은 6m를 확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 도로, 그러니까 여기 이필지는 분할해서 한 사람 소유였어요. 근데 한 사람이 분할해서 팔면서, 도로는 넓게는 이 도로가 이게 도로거든요. 도로 넓이를 6m로 만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막다른 도로인데 그 진입로들, 여기 진입로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건축법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 후퇴선도 봐야 되고. 왜냐면 여기가 동지역이니까. 그죠? 옛날에 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상향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분양인지 분할인지. 여러분, 분할하고 분양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분할하고 분양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차이를 모르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이 그 상담 물건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강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850강에서 900강까지만 합니다. 이제 850강에서 멈출 수도 있고, 이제 거의 이제 뭐 저도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할 것들은 많이 공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공개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요. 여기가 원래 이제 도로예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2차선 도로거든요. 국도. 그리고 이제 국도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도 이제 민가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민가가 있고. 제가 좀 콧물에 오늘 코감기가 걸려가지고 코명명이 소리니까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이 도로 부분하고 여러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그림을 제가 이렇게 옮겨놨거든요. 이렇게 똑같은 그림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일단은 막다른 도로죠.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면 뭡니까? 우리가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게 뭐 10m 미만, 그죠? 30m 뭐 35m 미만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럼 35m 이상이면 6m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5m입니다. 아니 144m라고 제가 측정해 보니까요. 자, 140m라고 합시다. 140m면 35m를 넘죠. 건축법에 나와 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강의했고요. 35m가 넘으니까 6m를 확보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여기 필지가 여기 하나, 여기 필지. 그러니까 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요렇게 이게 국어예요. 국어를 통해서 여기는 이제 도로가 이렇게 그 분할을 했으니까 도로를 이렇게 전 토지 소유자가 내준 거예요. 이렇게 도로를 내주고 이 집은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 집도 건축허가를 받았고 아직 이 대지 소유자는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취소시켜 버렸어요. 옛날에. 그죠? 여기도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런데 이 집은 아까 이 집이죠. 이 집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했는데 어떤 사유해가지고 준공검사를 못 받은 거야. 어떤 사유가 준공검사를 못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 자, 막다른 도로니까 일단은 도로의 너비는 몇 메타를 확보해야 됩니까? 35m를 확보해야 되겠죠? 아니야. 6m를 확보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 창고 이게 여기 창고거든요. 이 창이거든요. 이 창고가 창고 앞길을 통해서 소유자가 이렇게 건축허가를 냈겠죠. 이분들이 건축허가를 냈겠죠. 근데 여기는 아직 건축허가 살아있고 여기는 집을 졌는데 준공검사를 못 받은 상태고 자 그러면 일단은 6m를 다 확보해서 6m를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 볼게요. 어차피 뭐 여기는 여기 이제 건축법상 도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짚어봐야 될 게 뭡니까? 토지 사용 승낙서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받았겠죠. 이분들이 여기 이 창고 앞길을 통해서 이렇게 앞길을 통해서 건축허가를 받았겠죠. 사용승낙을 통해서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되지 않았죠. 여기는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에요. 그냥 사용승낙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지정 공고되지 않았다면 여기 있는 분들도 나중에 이 길을 통해서 건축허가 낼 때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6m가 됐든 4m가 됐든. 자, 그런데 우리가 국토계획법이나 국토계획법의 개발행 허가를 보면,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 허가를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일종 근생이나 단독주택은 4m만 확보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그죠? 4m만 확보해도 되는 거잖아. 국토계획법상은. 일종 근생이나, 그죠? 물론 만제곱미터에서 만제곱미터 미만은 4m, 만에서 5천제곱미터 미만은 사이는 뭐 5m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 규정 빼고 오른쪽에 보면 밑에 보면 비골 안에 일종 근생과 단독주택은 그죠? 4m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독주택들이잖아요. 그죠? 단독주택이니까 4m를 확보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걸리냐? 건축법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건축법에서는 막다른 도로가 35m 이상이 되면 6m를 확보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6m를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법에 맞아야 되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원칙은 국토계획법상은 4m만 확보해도 되는데 개발행 허가를 받을 때 그죠?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딱 걸려. 막다른 도로라고 해가지고 딱 35m 이상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막다른 도로가 35m 이상이니까 6m를 확보해야 돼. 그러면 6m를 확보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기존에 허가된 부지의 도로에 대한 사용 승낙서를 보아야 되죠. 우리는. 왜? 여기에 이 도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좀 이렇게 재채기가 나오려고 해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분들이 건축허가를 낼 때 이 도로에 대한 사용승낙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그 사용승낙에 대한 부분은 이해관계자들밖에 열람을 못하죠. 그죠? 공개를 안 해줍니다. 비공개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인들이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3m 있는지 6m 있는지. 자, 그러면 이 맨 마지막에 있던 이분은 건축허가를 취소시켰다는데 자, 그럼 다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그죠? 어차피 여기에 사용동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용승낙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토시지역이에요. 통지역이에요. 그죠? 통지역이야. 그러면 이미 그러면 여기에 건축허가는 개발행 허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건축을 하려고. 그죠? 개발행 허가로 만들어진 진입로는 여기 이미 진입로는 사용승낙을 통해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죠? 공공성이 확보된 토지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도로는 물론 이제 그 사용승낙 내용을 봐야 돼요. 우리는 이제 아직 모르니까 제가 추측만 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 도로는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걸로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옛날에 여기 창고가 이 창고가 마을 공동 거였대요. 마을 공동에서 개인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안쪽에 계신 분들이 이 토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도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1년에 60만 원씩 따로 비용을 지출한다고 해요. 그러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되지 않은 걸로 보잖아요. 그죠?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 안 돼요.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은 건축허가 받을 때 이분의 사용승낙을 또 별도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료를 좀 주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료를 지금 이 도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료를 주고 있답니다. 그러면 배터리 사용 수익권이 포기 안 된 걸로 보는 게 맞지요. 일단은요. 그죠? 그리고 사용승낙은 당사자 간에만 유효하잖아요. 당사자 간에만. 그죠? 당사자 간에만 유효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소유자가 바뀐다거나 여기요. 그죠? 이 소유자가 바뀐다든가 이 소유자가 바뀐다든가 그러면 새로운 계약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사용 승낙이 지금 봤을 때는 유료거든요. 유료. 뭐 인정상 옛날에 마을 전체적인 이 창고가 마을 공동 자산일 때는 마을 주민들 그냥 다 동의를 해줬겠죠. 그래 이 앞쪽으로 길을 내가. 그런데 또 하나 문제점이 발생되죠. 그러면 이 도로를 사용할 때 이 도로를 이 앞에 사용승낙을 통해서 얻은 이 도로 있잖아요. 이 도로는 옛날에 마을 공동에 있을 때 허가를 받았대요. 이분들이. 마을 공동에 있을 때 허가를 받았대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개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인으로 바뀌었어요. 매매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용승낙은 마을 전체에 있을 때는 유효했지만 이 사람하고 바뀔 때는 이 사람하고 다시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는 게 맞죠. 원칙은. 그죠? 배터리 사용 수익권이 포기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거 시청에서 확인할 부분들은 이분들이 이 도로에 대해서 어떤 계약을 했는지, 어떤 사용 승낙을 받았는지 그걸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이게 확인이 안 되면요,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이 사용승낙 내용이 어떤 식으로 사용승낙을 했는지 그 부분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여기에 건축허가 냈을 때 이 도로에 대한 사용승낙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걸 먼저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또 하나,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몇 가지 짚어봤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여기다가 건축허가를 넣었는데 자 건물은 거의 다 쳤어요. 그런데 건축허가에서 준공을 못 낸 이유가 이것은 건축물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허가 준공보다도 받으려면 그죠? 받으려면 우리가 건축 허가서대로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건축 허가서대로 건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준공검사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야지 건축물량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등기를 하고 그래야지 이 토지를 이게 지금 답으로 돼 있는데 등기해서 지목을 대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유로 그러니까 그 사유가 첫 번째는 위반 건축물이래. 일단 뭐 창고를 갖다 조금 위반했던가 뭐 하겠죠. 더 덧붙여서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청 직원이 하는 말이 이 도로를 6m를 확보하라고 했대요. 자, 여러분 이 시청 직원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는 이 건물에 관한 것이지 이 도로에 관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수없이 강의에서 엄청나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건축물에 관한 거지 도로에 관련된 건 없어요. 도로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준공검사를 안 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건축물 시방서대로 건축 계획서대로 건축을 했다면 당연히 준공검사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 6m를 확보해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봤을 때 6m를 확보 안 한 것 같아요.
법령이 좀 바뀌었지, 옛날 중간에 한번. 그래서 이게 지금 6m를 확보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시청 직원만이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원래 이제 여기가 이렇게 도로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도로잖아, 이렇게요. 여기 위에도 한 네다섯 집 사시고요. 여기 이렇게 도로예요. 도로인데, 최근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여기에 이만큼, 여기서부터 이만큼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대요. 뭐, 경매로 땄는지 뭘로 땄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토지 소유자가 A에서 B로 바뀌었답니다. 그죠? A에서 B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말뚝을 박았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신 분들이 한 10분 되시나 봐요. 10채가 되나 봐요. 10분들한테 돈을 좀 요구한다고 하네요, 지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 말뚝을 박는다는 건 이것은 불법이잖아요. 그죠? 이 말뚝을 박는 건 불법입니다, 여러분. 일반교통 방해죄가 돼요. 그죠? 그러면 자, 이분이 여기 조그만 땅을 사서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을 도로를 거의 다 막고 있죠. 자, 이분이 그러면 과연 이걸 갖다가 치료를 받을 수 있나? 제가 봤을 때는 못 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 그러냐면, 이 도로를 시청에서 포장을 해줬대요, 옛날에.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있을 때, A라는 소유자 있을 때, 당연히 사인을 해줬겠죠. 그죠? 포장한다고 사인을 해줬겠죠. 그래서 지금 와서 한 달 전에 B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죠? 이 사람이 특정 승계인 아닙니까? 특정 승계인한테도 전 소유자의 의무와 권리가 그대로 승계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 소유자도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된 걸로 봐야죠. 그리고 시청에서 더군다나 포장까지 했다면 이건 100%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겁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맨 안쪽에 있는 분, 여기 이분이 과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도로가 여기도 이게 4m예요. 자, 어차피 여기는 건축허가 받았잖아요. 건축허가 받았잖아요. 그죠? 저는 이분도 당연히 건축허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줘야 돼요. 건축허가를. 여기까지 다 사용 승낙을 통해서 받은 도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까도 소개해서 설명드렸지만 이분들이 여기다가 여기 4개 필지분들이 여기다가 1년에 얼마씩 돈을 준대요. 지료를 준대요. 이 도로에 대한 사용 대가겠죠. 여기 좀 이렇게 여기 도로 이렇게 하고 이 국어하고 자기 땅을 좀 먹으니까 이렇게 해서 1년에 얼마씩 돈을 준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분도 이미 이 도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료를 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이분들이 건축허가 냈을 당시에 이 도로에 대한 사용승낙을 어떤 형식으로 썼는지 내용을 반드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보지 않고는 이분이 여기가 건축허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지금 몰라요. 이분들이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이분까지 건축허가를 해주냐? 그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연히 이분도 여기다 건축허가를 내면 시청에서는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조금 저하고 좀 원생을 좀 높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 맨 안쪽에 있는 이분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죠? 이게 사실은 제일 핵심이거든요, 이게 제일 핵심. 이게 뭐 여기 말뚝 받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뚝을 왜 박아, 거기다가. 공로에다가. 더군다나 시청에서 포장해준 도로인데, 그리고 A에서 B로 바뀐 상태인데, 배타적 사육 수익권이 포기됐는데, 그죠?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막다른 도로라고 해서 시청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로 넓이를 6m를 확보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모순이에요.
모순이라고요. 이미 여기 다 건축허가 나 있잖아요. 건축허가 나 있죠. 자, 그러면 하물며 면지역에서 읍이나 동으로 승격됐을 때, 그죠? 건축 후퇴선이 있잖아요. 이걸 6m 확보한다는 것은 불강력적인 걸 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죠? 나는,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나는 이 도로 6m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이게 도로예요, 이게. 만약에 이게 4m다, 이 도로가. 그러면, 자, 나는 이게 내 토지예요, 이게. 그럼 나는 이게 여기서 1m, 여기서 1m, 건축 후퇴선만 1m 후퇴해서 건물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국가에서 여기서 6m를 확보하라, 시청에서. 그것은 잘못된 법의 판단에 공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건요. 어떻게 내가 여기는 다 건축허가 나 있고 여기도 건축허가 나 있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 이 도로를 갖다가 6m를 확보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나는 다만 내 토지에 대해서 건축 후퇴선만 확보하면 된다. 1m. 만약에 이게 6m라면 물러날 필요는 없지만 이게 만약에 여기 이 도로가 4m라고 한다면 나는 1m, 또 내 앞집 사람도 1m씩 건축허가 받을 때 이렇게 후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시간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결국엔 6m가 다 되겠죠.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국가에서 법을 제정한 취지는 바로 그런 겁니다. 기존에 있던 길까지 내가 나한테 확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그죠? 그와 유사한 기류외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계신 분도 당연히 건축허가를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사용승낙을 어떻게 받았는지 당연히 지료를 주고 있으니까 도로로 사용하겠다라는 사용승낙을 받았겠죠. 아니면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의 넓이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지료를 계속 주고 있던지 그러겠죠. 자, 그래서 여기 끝에 부분도 어, 당연히 건축허가 내줘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제 말뚝 박은 사람,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나가리입니다. 딱 괜히 샀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체크해볼 사항은 요거예요. 막다른 도로 개념 아시죠, 이제 여러분? 막다른 도로 개념. 그 다음에 이게 분양단지 내 도로라기보다는 뭐 분할이죠, 분할. 분할이나 뭐 그냥 분양단지 내 도로나 뭐 두 가구 이상이니까, 그죠? 어쨌든 분할이나 그 단지 내 뭐 분양이나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사용승낙서를 통한 건축허가 당연히, 그죠? 기존 건축허가를 받은 필지들에 대한 도로 사용승낙서에 대한 내용을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좀 코멘트를 해놨는데요. 사용승낙서는 당사자 사이에만 유효하므로 마을 공동에서 개인으로 바뀌었다면 특히 마을 공공의 소유 당시 사용승낙서에서 배타유 사용 수익의 포기가 명기되지 않았다면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하죠. 당연히. 그죠? 그러나 배타적 사용 수익의 포기라면 특정 승계인에게도 아까 마을 공동에서 바뀐 사람 있죠. 그 사람 특정 승계인에게도 그 사용승낙 효력이 승계되므로 그 도로는 지정 공고만 하지 않았을 뿐 건축법상 사용승낙과 배타적 사용수권이 포기된 도로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개발행 여가에서 도로는 건축법에 적합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아까 여기 하나, 여기 둘, 셋, 네 필지 있잖아요. 이분들도 건축허가를 받을 때, 그죠? 건축허가는 개발행 허가를 받을 때는, 그죠? 건물이 출하면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개발행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법에 적합하게 된다. 그럼 이것은 지정 공고만 안 했을 뿐이지, 앞에 도로는. 그죠? 지정 공고만 안 했을 뿐이지, 건축법상 도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제 논리가 맞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그 준공검사를 못 받은 거. 자, 자기가 만약에 건축 시방서대로, 건축 설계서대로 건물을 못 지었다면 당연히 건축 사용 승인은 안 나오는 게 당연하죠. 사용 승인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건축 허가서대로 건축을 했고, 그죠? 도로를 6m를 확보하라고 시청에서 얘기한다면 그건 엄청나게 모순이라고. 왜? 모든 것들은 자기 토지만 건축 후퇴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과거에까지 해서 그걸 소급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만약에 6m 도로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 공무원분께서는 아마 제가 조금 잘못 알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여기 나와 있죠? 자, 10m 미만은 2m, 10m에 35m는 3m, 35m 이상은 6m 도로를 확보해야지 건축법에서는. 근데 개발행 영역에서는 뭡니까? 4m, 그죠? 4m 미만,
뭐 4m, 6m, 8m 이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일종 근생과 주택에 한해서는 4m 진입로가 없고 마을 안길이나 농로를 이용해서 개발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것도 마을 안길이라고 생각한다면 4m도 충분하죠. 그죠? 마을 안길이라고 생각한다면 4m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충돌 나는 게 요것은 이제 건축법하고 약간 좀 충돌이 생기는 거죠. 막다른 도로로 볼 것이냐, 마을 안길로 볼 것이냐, 그것은 허가권자의 재량이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뭐 여기까지 뭐 막다른 도로라고 지칭하기는 좀 그렇고 마을 안길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마을 안길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가 뭐 이제 뭐 진짜 번잡번잡한 동지역도 아니고 그죠? 도시지역도 아니고 외곽에 있는 저쪽 외곽에 있는 옛날에 면에서 승격된 어떤 그런 지역인데 당연히 이것은 마을 안길로 봐야서 4m 확보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설령 6m를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내 토지만 건축 허가서 아니 건축 후퇴서만 적용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도로의 일부 소유자가 바뀌면 통행이 불가능하게 도로를 말뚝으로 바꿀 수 있나? 안 됩니다. 특정 승객에게도 그리고 또 더군다나 거기서 시청에서 포장을 한 도로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배타적 사유술권이 포기된 걸로 봐요. 이미 그것은 그죠? 판례도 나와 있어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자 그리고 개발행 허가를 통하여 개설된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되지 않았더라도 모두가 건축법상 도로라는 경매사령관의 논리 아까 일부 설명해드렸는데 제가 요것은 가려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요것은 이렇게 가려놨어요. 개발행 허가를 통해서 개설된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되지 않았더라도 아까처럼 그건 건축법상 도로는 아니잖아요. 사용승낙을 통해서 받은 개발행 허가를 위한 도로잖아요. 그러면 개발행 허가는 건축법에 적합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죠? 당연히 이것도 건축법상 도로라고 봐야 됩니다. 당연히 건축상 도로라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논리는 제가 여기 블루오션 계좌 있으니까 블루오션 계좌 실어놨습니다. 일부러 가렸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이거 뭐 많은 분들한테 뭐 공개할 필요는 없고 해서 제가 일부러 가렸습니다. 제 논리를.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지자체에서는 사용생각 없이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본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제 결론. 나머지는 다 가렸으니까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 그죠? 솔직히 다 공짜로 얻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 강의는 제가 좀 코맹맹이가 있어가지고 맹맹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민법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 부족한 것들 민법에 대해서 좀 요 근래 제가 좀 강의를 했더니 질문들이 막 문자로 오네. 우리 교재 구매하신 분들이 제가 그래서 한 6, 7가지가 돼요. 그거 제가 정리를 싹 해놨으니까 다음 시간부터 민법에 대해서 짧게 5분 동안씩만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꼭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분들 몰랐던 거 할 거니까요. 어쨌든 교재 판매는 강의는 제가 850강에서 900강 아마 850강 넘으면 강의 이제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멤버십 형태로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교재 판매는 4월 동안만 20분 될 때까지만 판매를 할 거고요. 20명이 먼저 참여한 뭐 4월 10일 이전이라도 20명이 되면 더 이상 이제 교재 판매는 안 할 겁니다. 이제 진짜 뭐 강의를 늦게 봤어요. 이제 봤어요. 그런 얘기 이제 안 통하게 안 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 교재 블루오션 교재 188만 원이었는데 158만 원을 지금 할인하고 4월 달은 20분 찰 때까지 할인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진짜 공부도 공부 한번 하십시오. 그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민법에 관해서 한 4, 5강 더 할게요. 이렇게 하면 850강 금방 차요. 다음 주면 차요. 850강 뭐 어려운 거 아닌데 저는 뭐 이제 너무 쉬운 것들은 강의 잘 안 하니까 좀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